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마리그 기본 작업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차 한번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B1에서 I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B1에서 I1까지를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고요.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행 높이는 25로 설정하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행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행 높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셀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행번호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굵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해서 25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4에서 B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24.01.14 가로 열고 1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4에서부터 B11 셀까지 선택을 하고, 자, 날짜인데요. 날짜를 표시할 때 연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Y, 월을 표시하는 기호가 M, 일을 표시하는 기호가 D입니다. 그리고 요일을 표시할 때 영어의 세 글자로 표시하려면 DDD, 영어의 요일의 풀네임으로 표시하려면 DDDD, 그 다음에 한글의 한 글자로 표시할 때는 AAA, 한글의 세 글자로 표시하려면 AAAA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연도가 두 자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1은 1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14는 D도 14일이라고 표시가 되고 DD도 14일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D를 써야 되느냐 DD를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요 M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에 보니까 01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MM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셀 서식을 사용을 할 때 최대 두 자리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 M하고 D하고는 같은 형식을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M을 썼으면 D를 쓰고 MM을 썼으면 DD를 쓰지, MM하고 D하고 섞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MM하고 D하고 섞어 쓴다거나 이렇게 교차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월이 만약에 01이라고 되어 있다면 요거는 MM 형식이죠. 그죠? 그러면 D도 무조건 DD 형식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날짜를 쭉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자, 지금 연도가 두 자리로 나와 있으니 YY고요. 그 다음에 구분 기호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01이니까 mm이고요. mm을 썼다면 1도 dd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요일을 한글에 한 글자로 표시하려고 하니까 a 세 글자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yy.mm.dd 가로 열고 AAA라고 하면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가로 안에 한글로 된 요일 한 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번 문제를 보면, 자, C4에서 C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1월 8일부터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짜 2와 날짜 3을 비교해 보면 네, 비슷해, 거의 같아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얘는 문자고요, 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 엑셀에 있는 셀에서는 얘가 문자인지 날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서식으로 바꾸게 되면 표시 형식을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을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셀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위에 나오는 수식 입력줄을 보면 여기가 1월 8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문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을 해보니까
2024 빼기 01 빼기 18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연 4자리 빼기 월 2자리 빼기 1 2자리로 입력되어 있으면 요거는 날짜로 입력된 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날짜 2는 문자고 날짜 3은 날짜로 적혀 있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셀 서식을 적용을 할 때 문자에 대해서는 골뱅이를 사용을 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y, m, d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날짜 2에 대해서는 1월 8일부터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 셀 서식에 가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요 날짜를 골뱅이로 치환을 하고요. 골뱅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나서 부터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론 여기 뭐 이런 것들은 겹다운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글은 굳이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없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월 8일부터 1월 3일부터 이렇게 나와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날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D4에서 D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1월 8일까지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1월 8일이니까 M월 D1입니다. 그죠? 여기 입력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날짜이기 때문에 여기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 M월 D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뒤에다가 까지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M월 D1까지 이렇게 하시면 까지가 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문자인지 날짜인지 판단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 보니까 E4에서 E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4 같은 경우에는 34개와 같이 표시하라고 하는데,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라고 하는지 쓰지 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설정하는 게 달라지는데, 여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0으로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0을 선택하고 요거 뒤에다가 개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F4에서 F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자, 위에 있는 문제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 단위마다 콤마도 표시하려면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위에서 네 번째 있는 샵 콤마 샵샵 0 UI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다가 개를 표시 네, 문제가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네, 개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개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개라고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G4에서 G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하니까 샵 콤마 샵샵 0이고요. 단위를 천 단위로 표시하여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숫자 3을 선택을 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일단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라고 하니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을 하고, 자, 단위를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하면 요 맨 마지막에 콤마 하나를 찍어주게 되면 세 자리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콤마 하나를 찍어주면 단위가 천 단위가 되고요. 콤마 두 개를 찍어주게 되면 단위가 100만 단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를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 콤마 하나만 찍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요 뒤에다가 1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뭐 단위를 100만 단위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만 원을 표시하라고 한다면 콤마 두 개를 찍고 여기다가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4에서 H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최소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 같은 경우에는 06으로 17은 17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정수 자릿수를 최소 몇 자리로 표시할 때는 0의 개수만큼을 그 자릿수로 입력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 두 자리 숫자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00이라고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6이 06으로 8은 08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세 자리인 100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두 자리를 넘어서는 세 자리 이상은 그냥 원래 숫자 그대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제 두 자리가 안 되는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다 앞에 0을 붙여가지고 두 자리로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4에서 I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님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뭐 문자니까 골뱅이로 지원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가 골뱅이 님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도 하나 빠졌네요. 급하게 좀 문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J4에서 J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문자가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서 세미콜론을 3개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러고 확인을 하면 네,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식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2번에서는 여기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조금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자, A1에서 D1까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배관공사 부분 교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가로 방향으로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맞춤 탭에 가서 여기 가로에 보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면 셀이 병합되지는 않고 내가 선택한 셀의 가운데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글꼴 바꾸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글꼴은 굴림이고 크기는 18이고 글꼴 색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파랑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3셀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2013년 01월 081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하는데, 자, 셀 서식으로 가서 자,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자, 여기서 연도가 4자리로 나오니까 YYYY 그 다음에 년이라고 적고 한 칸 띄워쓰기 반드시 하셔야, 띄워쓰기 안 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띄워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 mm월 한 칸 띄우고 db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겹다운표를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A11셀의 총계를 한자 총계로 바꾸고, 자, 요거 총계를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잡고 한자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한자가 나와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변환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8셀을 복사하여, 자, F8셀을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건비 금액 P8셀에 곱하기 기능으로 테두리는 제외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P8셀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니 테두리는 제외하고 라고 했으니 테두리만 제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기능을 쓰라고 했으니 여기 곱하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여기는 13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7명이 13만이니까 그 13만에다가 7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91만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5에서 B11 영역은, 자, B5에서부터 B11 영역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8만원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니,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라고 하니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 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뒤에다가 원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글이기 때문에 겹다운표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5에서 C10 영역은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백분율 스타일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3셀에는 작성일자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하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삽입을 눌러주고요. 자, 메모 삽입을 하고 나서는 원래 있던 글자들은 다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작성일자라고 적고, 자, 그러고 나서 바탕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셀의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점이 찍어지는데, 요게 메모가 삽입된 셀이란 뜻이고, 자, 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게 되면, 네, 메모가 화면상에 항상 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에 대하여는 자동 크기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자동 크기 적용할 때 메모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도 메모 서식이 있고, 메모 테두리에도 메모 서식이 있는데, 메모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글꼴만 바꿀 수가 있고, 다른 크기나 이런 색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한 자동 크기를 설정을 할 때는 메모의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맞춤, 그 다음에 테두리나 뭐 색을 바꿀 수 있는 색 및 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러 가지 탭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작성일자라는 메모가 들어가집니다. 자, A4에서 D11까지는 모든 테두리 및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하니, 자, 여기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11에서 D11까지는 X 모양으로 개선을 적용하라고 하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에서 X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A5에서 A10 영역은 셀 이름을 소요명으로 정의하라고 합니다. A5에서 A10까지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가 소요명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네, 메뉴줄에 있는 수식으로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 이름 삽입, 이름 정의한 이름을 선택을 하고 편집 단추 눌러서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참조 대상인 셀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셨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커마 2급 서식 마무리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